잠깐, 이 결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웨딩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딸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택시를 타고 온 재벌 회장이 딸의 결혼을 10분 만에 파탄시킨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한 아버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 각종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의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는 대형 화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부가 대한건설 회장 딸이라면서요? 그러게요. 신랑도 명문가 출신이라고 하던데.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로비에는 이미 5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치계와 재계 인사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보였고 웨딩홀 밖에는 각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입구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택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뒷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철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통이 너무 막혀서요. 강철수가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강철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딸 결혼시키는 아버지 심정이 어떠실지 이해됩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강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하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든 지갑을 꺼내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8살 정도로 보였고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지갑을 다시 넣고 웨딩홀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주 양이 정말 예쁘게 컸더라고요. 강철수가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웨딩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웨딩홀 직원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박준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철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준호는 강철수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직원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저게 뭐지? 강철수가 박준호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의 손목에 용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 뒤쪽에는 길게 난 흉터도 보였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손톱 밑이 더럽고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치고는 이상하네. 강철수가 계속 박준호를 관찰했습니다. 박준호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과도 부자연스러운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박준호의 아버지라고 소개된 노인이 강철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신발이 낡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도 더러웠고 말투도 명문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라는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강철수의 눈에는 가짜 브랜드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강철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찾았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에서 민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강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예쁘다. 강철수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 좀 어때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맞죠? 민주가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박준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박준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민주가 아버지 강철수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강철수가 딸의 손을 박준호에게 넘겨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호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누군가와 은밀한 소통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긴급한 듯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철수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목사가 단상 앞으로 나와서 결혼 선서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목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철수는 박준호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박준호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웨딩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민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강철수가 단호하게 말하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웨딩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직감이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강철수가 박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측근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이라던 사람들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하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강철수는 딸의 항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표정으로 민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의 비서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강철수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웨딩홀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강철수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음흉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챕터 2 고조. 파혼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강철수는 서재에서 신문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에 어제의 결혼식 파탄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독단적인 재벌 회장의 횡포딸의 행복보다 체면을 택한 구시대적 아버지 21세기에 이런 일이? 강철수가 신문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윤혜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윤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철수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민주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해요?
윤혜숙이 강철수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젯밤부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전화도 안 받아요. 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남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직감이. 직감으로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요? 윤혜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서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주야. 강철수가 급하게 서재에서 나와 딸을 불렀습니다. 민주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디 가는 거냐? 친구 집에 가서 좀 있을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어제 그런 이유가. 이유요? 민주가 아버지의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감이 이유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5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제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이유라고요? 강철수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주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민주가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 가족들은 또 어떻고요? 윤혜숙이 남편과 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습니다. 민주야, 우선 집에서. 엄마는 아빠 편이시죠? 민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 없어요. 민주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강철수가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민주야, 그 남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증거라도 있어요? 민주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문신이 있다고요? 흉터가 있다고요? 그게 범죄자라는 증거인가요? 강철수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민주가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강철수와 윤혜숙이 텅 빈 현관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강철수는 회사 이사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사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사장 최병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가도 사흘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이사가 자료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프로젝트들을 가로채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철수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병호가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이번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주는 친구 수진의 집에서 박준호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민주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준호가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 박준호가 민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랑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민주가 박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 잠깐 이상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강철수는 사설탐정 김영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강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김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출신, 학력, 가족관계, 경제 상황, 뭐든지.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김 형사가 강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김 형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아버지는 전직 판사, 어머니는 의사 출신입니다. 가족관계도 깨끗하고요. 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너무 완벽해요. 마치 누군가 준비한 것처럼. 강철수가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강철수가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직감이 이렇게 틀릴 리 없는데. 강철수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외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3위기. 파혼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강철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소영 변호사라는 분이 급하게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영? 처음 듣는 이름인데 박준호 씨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철수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에 대해 무슨 말이 있다는 건가요? 이소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저도 그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강철수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속았다니요? 2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이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그를 추적했습니다. 이소영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진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강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사기 전과가 3번이나 있어요. 이소영이 가짜 신분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신분입니다. 서울대 졸업장도 가짜고 가족들도 모두 가짜예요. 강철수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결혼식에 온 부모들도 모두 조직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결혼 사기단의 일원이에요. 이소영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성민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녹음한 거예요. 녹음기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아, 나랑 캐나다로 이민 가자.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똑같은 목소리로 다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투자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2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강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민주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해외 이민 얘기 말이에요. 이소영이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여론이 회장님께 너무 불리해요.
이 증거를 가져가도 재벌이 사주한 조작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요. 그때 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사주해서 준호 오빠를 모함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저를 감시하고 미행까지 시키시는 건가요? 강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민이 눈치챘나 보군요. 이소영이 강철수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주 양을 더욱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강철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이 나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고 있어. 회장님의 직감이 맞았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소영이 강철수를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박준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민주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실 것 같아. 박준호가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건 어떨까?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캐나다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아버지의 방해도 없고. 박준호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 민주야, 한국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 언론들도 계속 따라다니고. 민주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박준호가 민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철수는 이소영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증언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부산의 카페 사장 김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도 했어요.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구의 간호사 정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서워요. 조직이 크다고 하던데. 이소영이 피해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회사 이사회에서 또 다른 압박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한계입니다. 최병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진에서 회장님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강철수가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워왔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다른 이사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기록하고 대형 프로젝트 3건이 취소되었어요. 강철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강철수를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사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분과는 화해하셨나요? 박준호 씨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해 주세요. 강철수가 기자들을 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석에서 걱정스럽게 백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으로만 보였습니다. 챕터 4 전환. 절망에 빠진 강철수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이소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철수가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여성단체 활동가 김지혜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강철수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인가요? 김미영 씨가 제일 먼저 증언하기로 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다음 날 강철수와 이소영은
부산으로 내려가 김미영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 안에서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김미영이 커피 잔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SNS에서 만났는데 서울대 나오고 집안도 좋다고 했거든요. 강철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 잘해줬어요. 꽃도 보내주고 매일 전화도 하고.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를 빌려줬나요? 이소영이 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카페 운영하려고 모아둔 돈 전부였어요. 김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고. 강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자들도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 김미영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대구의 간호사 정수진도 용기를 냈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된 정수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녹음기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힘들어.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똑같은 목소리로 다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 캐나다로 이민 가자.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강철수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이소영이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이 화면 너머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간호사로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거든요. 강철수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다면.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정수진이 오히려 강철수를 위로했습니다. 이소영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강철수와 이소영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박성민이라고 하셨죠?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미 수배 명단에 있는 사람이네요. 강철수와 이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군요. 형사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 가족들도 모두 전과자들이고요. 한편 민주는 박준호와 함께 있으면서도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박준호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오빠, 지난번에는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다고 했는데. 민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안 했다고 하네요. 박준호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정식 동아리는 아니었고. 박준호가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민주가 박준호의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 카드는 뭐예요? 민주가 카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친구 것을 잠깐 보관해 주는 거야. 박준호가 급하게 지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맡아둔 거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준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준호가 잠든 사이 화장실에서 나온 민주가 우연히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함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고 내용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랑해, 미영아. 나랑 캐나다로 가자.
수진아, 너만 있으면 돼.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소영아,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똑같은 말들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주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준호가 눈을 뜨며 일어났습니다. 민주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소영이 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박성민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대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으로 만든 계좌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강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박성민이 위험을 감지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소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민주 양을 데리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내 딸을 지켜야 해. 강철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5절정.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오후 6시 뉴스 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최근 결혼식장에서 화제가 되었던 박준호 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진짜 이름은 박성민으로 지난 5년간 전국 12명의 여성을 상대로 총 18억 원을 사기친 조직적 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민주가 수진의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서 계속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박성민은 고등학교 중퇴학력의 사기전과 산범의 범죄자로 서울대 졸업장과 명문가 출신 신분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들도 모두 같은 조직의 범죄자들로 밝혀져 민주가 뉴스를 끄고 급하게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급한 표정이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박준호가 민주에게 달려왔습니다. 뉴스 봤어? 모든 게 오해야. 민주가 박준호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라고요? 내 아버지가 조작한 거야. 나를 모함하려고. 박준호가 민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주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박준호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박성민이 맞죠?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야, 들어봐. 우리 지금 당장 떠나자. 박준호가 민주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캐나다로. 캐나다요? 민주가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한 그 캐나다 말인가요?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 휴대폰 봤어요.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미영 언니, 수진 언니. 저한테 했던 말들을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박준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주야, 지금 시간이 없어. 박준호가 민주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너도 위험해져. 나요. 민주가 박준호를 밀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주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민주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런 미친. 박준호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형사들이 박성민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성민이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박성민,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성민이 민주를 돌아보며 악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경찰이 박성민을 끌고 나가는 동안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서 강철수가 딸과 재회했습니다. 강철수가 민주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꽉 안았습니다. 민주야. 민주가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강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아빠가 이해해. 내가 상처받는 게 제일 무서웠어. 부녀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소영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박성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소영이 모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성민은 지난 5년간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러 무고한 여성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소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박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미영이 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미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정수진도 화상통화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용기 덕분에 제2의 제3의 민주 씨를 막을 수 있었어요. 강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회사에서도 강철수에게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병우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병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해안을 의심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모두 일어나서 강철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대한건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철수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철수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혜숙이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냥 아버지의 직감이었을 뿐이야. 강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거라. 급할 것 없어. 이소영도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이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회장님이야말로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이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박준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철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대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양이라니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철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종양내과 전문의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강철수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다행히 3기에서 발견되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치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요. 강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병이에요. 의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강철수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 검진 어땠어요? 윤혜숙이 남편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강철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니. 윤혜숙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철수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민주가 또 걱정할 텐데. 강철수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강철수는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회사 해외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중국에 다녀올 거야. 강철수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중국이요? 갑자기요? 민주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강철수가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윤혜숙이 남편의 옷깃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강철수가 혼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분이 오시지 않나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강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2주 후 강철수가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강철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출장이 힘들었어. 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진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혜숙이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강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강철수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정기 검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요즘 정기 검진을 자주 받으시네요. 민주가 의아해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심했습니다. 구토와 탈모 증상으로 고생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30년 동안 강철수를 모셔온 비서 김 실장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회장의 스케줄을 관리하다가 병원 예약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김 실장이 우연히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양내과, 항암치료, 충격적인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강철수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철수가 김 실장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버렸군. 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왜 혼자 이런 일을? 김 실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 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병을 혼자. 실장, 이 일은 비밀로 해줘. 강철수가 김 실장을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이소영은 강철수와의 정기 모임에서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소영이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강철수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냥 세월이 빨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소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주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유난히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민주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강철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등산요?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셨나요? 민주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랑 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서. 강철수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정말 사랑한다. 민주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감정 표현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강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혜숙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자꾸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려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윤혜숙이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강철수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남편이 뭔가 큰 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강철수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어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강철수를 응급실로 옮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 실장이 병원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응급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김 실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윤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병원에. 무슨 일이에요? 윤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30분 후 윤혜숙과 민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 실장,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혜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3기로 8개월 전부터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윤혜숙과 민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라고요? 민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계속 받고 계셨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윤혜숙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서 이런 일을. 민주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1시간 후 강철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강철수를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혜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눈을 뜨고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아버렸구나. 강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강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준호 일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줬는데 또다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민주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민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잖아요. 윤혜숙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이런 고통을 견뎠다니. 저는 뭘 했다고.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강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소영이 강철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영아, 왜 혼자 이런 일을 견디셨어요? 이소영이 강철수 옆에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고맙다, 소영아. 강철수가 이소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꾸준히 치료하시면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정말인가요? 민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철수가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치료 스케줄 다 관리할게요. 민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 차례예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숙도 남편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병원에 같이 갈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강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주말에 가족들은 강철수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안동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회마을을 걸으며 강철수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자라셨구나. 민주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 강철수가 옛집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꿈꿨던 게 뭐예요?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꿈이었지. 강철수가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네요. 민주가 아버지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강철수는 회사 이사진들을 불러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에 전념하는 동안 딸이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병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민주 양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소영도 강철수의 치료 기간 동안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민주의 경영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민주가 이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소영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박준호 사건 때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들도 강철수의 소식을 듣고 차례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김미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세요. 정수진도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6개월 후 강철수는 정기검진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매우 긍정적이에요. 강철수와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윤혜숙도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많은 걸 깨달았어.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민주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강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소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소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얻은 또 다른 딸이야. 강철수가 이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강철수의 치료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강철수는 의사로부터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담당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완치래. 강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혜숙과 민주가 남편과 아버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소영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완치 기념으로 가족들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철수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강철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다.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니까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민주가 아버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아. 강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강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주에게 회장직을 정식으로 승계합니다. 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서 딸을 뒤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하고 따뜻한 경영 철학을 계승하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을 더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최병호가 민주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주의 취임 첫날,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강철수 회장의 딸이 아닌 민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요. 한편 이소영은 강철수가 새롭게 설립한 정직한 사랑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결혼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박성민 같은 사기꾼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소영이 강철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잘했다, 소영아. 강철수가 이소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1년 후
민주는 회사 경영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특히 ESG 경영 분야에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딸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구나. 강철수가 신문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가족들의 등산 날이었습니다. 강철수, 민주, 이소영이 함께 산을 오르며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소영 언니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민주가 이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이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소영 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강철수가 두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성민은 모범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갚기 위해 성실히 교도소 내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의 해안이 정말 대단했어. 박성민이 동료 수감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딸을 지킨 아버지의 직감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인쇄 전액을 사기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강철수가 출판 기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좋은 사람 없어? 강철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주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거라. 강철수가 딸을 격려했습니다. 강철수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방영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직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철수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철수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이소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민주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강철수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이해받지 못해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강철수가 두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이야기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때로 이해받지 못해도 항상 자녀를 향한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이 강철수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도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강철수 회장은 딸의 원망과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딸을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신 부모님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긴 진심을 말입니다. 가족이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강철수 가족처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